문학 내신 대비 이생 규장 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생 규장 전의 제목의 의미가요. 이생이라는 남자가 생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규장. 자, 규장은 담장을 엿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단편 소설이고요. 그 본문이 꽤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한번 잘릴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줄거리와 디테일한 내용들 정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두 사람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 그래서 이 만남과 이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첫 부분 줄거리 앞에 볼까요? 송도에 사는 이생이 국강에 가는 길에, 자, 시대적인 배경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고려입니다. 우연히 양반집 담 너머로 아름다운 채 씨를 봤어요. 담 너머로 보았다. 규장이 되겠죠. 마음을 끌리게 되고 최 씨 또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담을 넘은 이생은 최 씨와 만나고 서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생과 최 씨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요. 어느 날 이생이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자, 성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구해야 한다 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사흘이나 보냈구려. 부모님께서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거니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자, 이 생의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운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어요. 이생이 그 뒤 밤마다 최 씨를 찾지 않는 날이 없었다. 매일 밤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자,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네.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서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누구네 여인과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자, 아버지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탄로나면 남들이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또 만약에 그 교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내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로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생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습니다. 자,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 우리 유교적 가치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가문의 명예라든지 자식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첫 번째 이별을 하게 됩니다.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생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죠. 병에 걸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화를 시켜 이생의 이웃에게 몰래 물어보게 했는데 이웃집 사람이 말하기를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울주죠. 여러 달이 되었다오. 병이나 자리에 눕게 되었고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말은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이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움. 결국 최 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리 뒤척하고 저리 뒤척할 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서 잠들지 못하는 상황을 전전반측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 씨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 증상을 물어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던 중에 최 씨가 부모의 딸이 글상자를 들춰보다가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합니다. 자, 이생의 글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 이생과 최 씨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딸을 잃을 뻔했구나. 자, 딸이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물었어요. 누구니? 이렇게 되자 숨길 수 없어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애정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라는 말을 주역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인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남녀 간의 사랑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왔겠죠. 자,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 라는 내용의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 노래는 시집을 가고 싶어하는 처녀가 저 매실이 다 떨어지기 전에 나에게 구원을 해주세요 라는 노래를 불렀다 라는 기록을 말하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경계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게 흉하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정조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흉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경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녀 간의 사랑이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조금 더 애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노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을 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앞부분에 자신의 이 가치관을 드러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당시는 자유연애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죄처럼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녀의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라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에 옷을 적셔, 이슬에 옷을 적셔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허락 없이 몰래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직유법, 비유법 쓰인 거 보이죠? 부모님의 허락 없이 몰래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길가에 이슬에 옷을 적셨다라는 건 늦은 밤 부모님 몰래 또 떠돌아다니는, 이게 돌아다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이 벌써 위당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자, 여기서 고사를 인용한 게 나옵니다. 위당처녀의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이미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덩굴이 다른 나무가지에 의지해 살듯이 비유적인 표현을 썼고요. 고사를 인용해서 자신이 부모의 허락 없이 사랑을 이루게 되었음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나 저는 신의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시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자, 이거 역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건데요. 신의 없는 도련님이라는 건 여기서 이생을 뜻하는 거겠죠. 이생이 자신과 정을 통한 뒤로, 즉 자신과 사랑을 나눈 뒤로 이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왜? 지금 헤어져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리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의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이 나날이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들 듯 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간곡한 창을 거절하시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에 시집을 가지 않겠습니다. 자,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부모님께 드러내고 그 사람과 꼭 결혼할 거예요 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도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고요. 그저 한편으로 경계하고 달래가며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매의 예의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습니다. 자, 이때 이생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거절하지 않아요. 문벌이었던지를 묻고 나서 대답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부끄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는 않소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입신, 양명, 이름을 널리 떨친다. 자,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지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지는 않소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돌아와 이 말을 아뢰니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대의 아들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더이다. 자, 일단 우선 이생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상대방을 지켜 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 두 가문이 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생이 지금은 웅크리고 있다. 하지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이생이 비록 지금은 장원급제하고 있지 못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집 안에만 갇혀 지내겠습니까? 언젠가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훗날 이름을 떨치게 되겠죠. 라는 얘기겠죠. 이생의 부친에게 구하니 그 부친이 나 역시 젊어서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이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자, 이생 집안의 형편이에요.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한미한 선배를 사위로 삼으려 한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라고 대답해요. 역시 거절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거절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우리 아들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그쵸?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집안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당신같이 그렇게 좋은 문벌이 좋은 번성한 집에서 우리 집의 아들을 사위로 두리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혼을 거절합니다. 다시 최씨 가문에 구하자 최씨 부친이 말하기를 납치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하는 것을 화촉을 밝히다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중매쟁이가 또 돌아가서 이씨 집안의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려 이생을 부르고 의사를 물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시 한 수를 지었어요. 결국은 이제 이생이 최씨와 다시 재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회는 최씨의 적극적인 성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생이 기뻐하며 부른 노래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서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떨어져 있던 이생과 최씨가 다시 인연을 맺게 된 걸 비유하는 거죠. 은하수의 까마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주었네. 자, 자신들의 사랑을 겨누어 직녀에 빗대었다. 이제 월하 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니 자,
인연을 맺어주는 노인. 봄바람이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하지 마시오. 봄바람이 불어도 슬퍼하지 마시오 더 이상.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최씨 역시 소식을 듣고 병이 회복되고요. 역시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시가 삽입해서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산문에서 운문으로 중간에 이렇게 형식이 바뀌기 때문에 형식상의 단조로움이 극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삽입시의 대부분의 기능은요, 인물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시의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 삽입하는 운문, 삽입시의 기능이 됩니다.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그러니까 헤어졌던 기간이 알고 보면 이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했던가, 맹세의 말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임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일까? 혼인을 할 날을 뜻하는 거겠죠. 고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축받고 일어나 꽃 비녀를 추스리네. 자, 병에서 회복해서 희망을 갖게 된 상황이에요. 이에 좋은 날을 가려 혼례를 치르니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혼인 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손님을 대하듯 예를 갖추니 양홍과 맹광, 포선과 환소군 같은 부부라도 고사 속에 가장 사랑했던 커플이라도 그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가 없었다. 이 생이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드디어 입신양명하였는데 명성이 조종에까지 자자하였다. 자,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올리겠습니다.